이번에는 틴노바 이제 그 카페 오픈 카페 오시면 여기 이제 질문 답변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올라온 글 중 하나인데요. 어, 지금 그 이수원님이 하신 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의하신 지는 좀 지났어요. 그리고 일단 기계인간 팀장님이 답변을 이미 해주셔서 제가 굳이 이제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해요. 이제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전달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가 일단 IT 업계의 트렌드, 트렌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시도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좀 그 역사적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게 보면은 앱 인벤터라고 해서 스크래치 같이 어떻게 보면 끌어 붙여넣기 있죠.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붙여넣기 식으로 이렇게 끌어서 붙여 넣으면은 앱이 대략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MIT에서 이렇게 초등학생용 코딩 교육용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앱 인벤터 MIT 에듀 해가지고 이렇게 URL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이런 어떤 초등학생용 또는 이제 완전 초보용 이런 교육용으로 많이 이런 걸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도가 왜 있냐면 일단은 초등학생들에게 코드로 짜는 거를 직접 가르쳤을 때 시각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초등학생들이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런 시도에 있어서 어떤 대중화, 코딩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결국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괜찮은 시도? 막 그냥 이렇게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초등학생을 잘 이해하면 저는 제 조카를 지금 현재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혼자 1대1 레슨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면 애지간하면은 저는 개인 레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코드로 자바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바로 이렇게 코드 짜면서 하는 걸 가르치면서 이 친구가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 것도 이제 그려지게 이제 교사가 좀 힘들긴 한데 강사가 그거를 잘만 묘사해주면 잘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제가 꾸준히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잘 되게 해온 편이라서 이제 저는 사실 자신 있었는데 아무튼 근데 강사의 수준이 만약에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노하우가 많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단순하게 하는 게 좀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강사 수준에 따라 다른데 결국엔 이제 근본적인 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거든요. 물론 이제 질문 주신 분은 이제 성인이시고 그런데요. 근데 성인이시면은 더더욱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라고 보여요. 취미로 하시는 거 아니면은 만약에 직업으로서 이걸 접근하신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이제 짜보면 이렇게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전역하고 학교로 복학했을 때 단순 취미로 라즈베리 파이가 뭐냐면 이제 조그만 이제 컴퓨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예산 국가들 있죠. 아프리카 막 좀 못 사는 나라에 컴퓨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너무 비싼 거예요. PC가. 그래서 저렴하게 보급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제가 라즈베리 파이를 검색을 해볼게요. 라즈베리파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도 구하실 수 있는데 요런거 요게 라즈베리파이의 상징인데 팁노바에서도 이제 뭐 잠깐 장난치려고 구매했다가 너무 바빠졌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안 되지가 않았어요. 처음부터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어떤 갈증, IT 업계에 대한 갈증 이런 거를 해결해 주는 뭐 그런 곳이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학생들이 많아서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많이 못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고 아두이노라고 해서 잠시만요. 아두이노 이런 것도 있어요. 가격은 한 5만원 하지 않나?
기억이 저는 잘 안 나네요. 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그냥 PC, 아주 작은 PC, 사양 낮은 PC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저 소켓을 갖다 끼워 넣는 거야, 여기다가. 이런 소켓 같은 건 네이버 같은 데도 이제 아주 그냥 기본적인 소켓 이렇게 부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건 되게 많고, 그거 말고도 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를 아마존, 그 미국 아마존 있죠? 그런 데서 사셔서 이제 연결하시면, 예를 들어 뭐 온도 센서 같은 걸 많이 샀어. 그러면은 온도가 디지털 신호로 오겠죠? 디지털 신호는 0과 1 중에 하나일 텐데,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다 디지털 신호가 뭔지 아는 상태는 아니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우리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를 말할 때 그 신호로 구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수로 연산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디지털이냐 아니냐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터넷을 할 때 인터넷 정보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모뎀을 통해서, 모뎀이 아니고 여러분 랜선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받는 신호가 디지털 신호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디지털 신호화 시켜야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피아노 같은 것만 보셔도 이제 그 음악 그 건반 신호를 음성 바로 컴퓨터에서 들을 수 있도록 디지털 신호화 시키죠. 음악 신호를.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근데 그렇게 이렇게 신호를 이렇게 받아올 수 있게 이렇게 보면 이제 꽂는 슬롯들이 되게 많죠. 보면 있을 거 다 있어요. USB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 저게 이제 여유가 있어가지고 보면은 여기 여유 있는 슬롯들은 호환되는 이제 그런 디바이스가 아니라 호환되는 이제 부품들 있죠. 그걸 사신 다음에 연결을 하셔서 이제 뭐 이것저것 좀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게 나와요. 크기는 여기 손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작아요. 아두이노도 그렇고 그 라즈베리 파이도 이렇고 이런 식이 이런 게 이제 아무튼 트렌드죠. 근데 뭐 이거 가지고 굳이 일반적인 개발자분들이 이걸 쓸 일은 되게 많아 보이진 않고요. 보통 이제 이걸 통해서 뭐 교육용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간단한 뭐 이런 거 가지고 저 아는 사람은 잠수함 만들더라고요. 잠수함 하드웨어를 되게 좀 잘하시는 분인데 뭐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포항공대였나? 걔네가 포항공대 팀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잠수함 만들어서 띄우기도 하고 뭐 시계처럼 이렇게 뭐 쓰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하기 좋습니다. 모니터 연결도 돼서 PC처럼 쓰실 수는 있어요. 물론 사양이 정말 답이 없긴 한데, 근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요런 식의 그 위에 코딩은 요 툴로 하고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해서 요런 식으로 하셨대요. 직접 하신 건가? 요렇게 하셨대요. 요런 게 요새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확실히. 근데 이런 게 도움이 되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따라하는 수준에서 어거지로 어떻게나 해보죠. 맨땅에 헤딩을 잘했네요. 조잡하고 안 하고 일단 초보 때는 누구나 조잡해요. 부끄러워하는 것 자체가 조잡한 거예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면 되지. 삽질해서 만들어 본 거죠. 잘했네요. 코드를 짜지 않았지만 어떤 걸 어디에 놓고 그지 생각이 됐던 경험인 걸로 기억합니다. 기획적인 거, 어떤 UI, UX적인 것도 포함이 됐겠네요. 도움이 될지, 이런 게 도움이 된다. 기계기관 팀장 뭐라 그랬나? 결국에는 저랑 비슷한 결론이 났네요. 그러니까 MIT에서 이런 거를 만든 이유부터 아셔야 되는데, 그냥 초등학생들 그런 친구들한테 아니면 코딩 초보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배우게, 그러니까 좀 초입에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두 발 자전거를 타기 전에 이제 뭐 네 발 자전거나 뭐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라 이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갈 것이다 이런 건데, 문제는 이거조차도 툴에 익숙해지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시간 절약할 거면 굳이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그냥 좋은 선생님 만나서 하시면은 그냥 굳이 또 이게 쉽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보면은 저 같은 사람도 이런 거 하려고 하면은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얘네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를 보통 보는데 그런 게 애매하면 또 이게 또 한참을 또 이렇게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서 좀 피곤하긴 하죠. 근데 약간 오덕오덕한 요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평소에 이런 거 좋아해서 좀 이것저것 해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보면은 아 진짜 이런 분들은 아 처음부터 되게 흥미로워 하는구나. 근데 꼭 모든 사람들이 흥미로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전공자들은 공감하겠지만 모든 학생들이 이런 개발을 흥미로워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제대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어요. 어떤 시각적인 면 그리고 코딩적 사고를 하는 면에 있어선 긍정적으로 보이나 하지만 한계가 좀 명확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긴 되죠. 근데 그 도움이 이제 직접적으로 되냐 안 되냐의 문제죠. 이런 질문을 하시면 보통 비유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죠. 아,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지금 옥수수 하나를 먹으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물어보신다면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내 허기가 옥수수 하나로 그 꺼질까요? 결국에는 목표는 옥수수 하나 크기 또는 저녁 식사, 점심 식사 정도의 식사를 원하신다면 옥수수 하나로는 부족한 거죠.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협소한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생긴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그 초등학생이나 어떤 이런 어떤 코딩을 바로 이해하기 힘든 수학이 일정 수준 이상 뭐 이렇게 배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겪은 게 성인이나 아니면 중고생 이상의 어떤 그런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생각들, 그런 정도의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어려웠다. 그러니까 중고생 이상이면은 좀 일반적인 코딩을 그냥 배워도 사실은 곧잘 하거든요. 애지간하면 곧잘 해요. 그렇게 어려워하지도, 그러니까 어려워하긴 했나? 모르겠어요. 그냥 좀 공부하는 걸 힘들어 했지. 제가 했을 때는 애들이 다 쉽게 쉽게 잘 배웠거든요. 제가 워낙 쉽게 설명하는 걸 잘해서. 그리고 어려워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저는 굳이 이런 게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제가 옛날에도 이런 시도가 있었어요.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해서 지금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베이직이란 게 기초란 뜻이잖아요. 그리고 랭귀지 중에도 베이직이라는 랭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초등학생이나 이런 좀 초보자들이 배우기 좋게 하는 랭귀지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직관적이고 심플하지만 사실은 거의 이제 그 이후에 그걸로 이제 플랫폼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그런 아주 쉬운 랭귀지가 있었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것보다 얘가 좀 더 어떤 좀 이렇게 진짜 코드적으로 짜는 게 없고 완전 직관적으로 느껴지게 설계가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프로가 되신다.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이런 걸 추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짜여진 각본대로 이렇게 교육하기는 참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 개발 상황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버튼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속성과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일일이 UI화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디버깅 할 때도 사실은 코드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원초적이라서 좀 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대응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툴로 그런 모든 경우의 수를 대응하게까지 만든다면 굉장히 헤비해질 수 있죠. 엄청나게 내용이 이 내용에 만약에 300배 정도 있다라고 하면 찾다가 아마 판날걸요. 뭐 좀 그런 식의 느낌의 좀 실제 코드에서 보여주는 경우의 수가 많고 유지보수할 때 유연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거를 제가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뭐라도 하시면은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결국에는 현업이 목표신 거면 저는 비추. 근데 이제 취미로 하신다면 추천. 그냥 뭐 이거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거 같아요. 재밌긴 하죠, 이런 게. 근데 이거 만약에 안드로이드로 만드는 거 아시면, 그러니까 요새 게임 개발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유니티가 대표적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끌어다 붙여서 어느 정도 게임 개발을 할 수 있긴 하는데, 결국엔 출시용으로 만들려면 결국에는 이 코드적인 것도 막 볼 게 많아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코딩을 못하면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추세긴 해요, 요새. 뭐 게임 샐러드나 걔도 막 겁나 끌어붙이던데. 잠깐만요. 제가 게임 샐러드를 잠깐 해봤거든요. 막 코코스투디 막 이런 프레임워크들은 보면은 여전히 뭐 코드 졸라게 많이 짜야 되는데, 게임 샐러드 막 이런 거 같은 경우 보면은 게임 샐러드 제가 구글에서 검색한 건데,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적이면 뭐 이런 식으로 끌어다 쓰는 경우도 있고, 요즘 툴이 다 그런 것 같아.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만드는 틀이 있어서 이거를 좀 바로바로 쉽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요즘 그런 것 같아. 유니티도 좀 그래요. 언리얼 엔진도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유니티 개발하면 뭐 이런 식으로 밑에 보면은 되게 많죠. 아이고. 아라이.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뭐 갖다 붙일 수 있게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사실은 장점은 있어요. 이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장점이 되게 많아요. 그 생산성적인 측면이 좋은데, 결국에는 유지보수 하실 때 이제 만약에 버그가 발생했거나 뭐 그런 게 있을 때는 사실 코딩이 불가피하죠. 아니면 뭐 네트워크로 바꾼다거나 할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좀 단순 작업을 줄여주고 이런 방식으로 끌어붙이는 방식으로 단순 작업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여준 다음에 코드는 딱 필요한 것만 짜는 걸로 점점 발전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서. 아무튼 해보는 건 나쁘지 않으나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이런 붙여넣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코딩적 사고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키워주기에 얘네들은 살짝 아쉽긴 해요. 물론 이걸로도 코딩적 사고가 많이 발달하긴 해요. 그런데 어떤 좀 더 저는 더 발전을 해야 된다면, 그리고 프로로 일한다면 이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굳이 답변을 안 해도 이미 기경현 팀장님이 얘기를 해서 근데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개발,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직은 이런 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건 교육용이에요. 제가 봤을 땐 거의 이런 식의 랭귀지 한계가 너무 분명해서요. 아직까지는 코드로 배우시는 걸 모르겠네요. 한 5년은 지나면 또 다른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글쎄요.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추천은 그렇게 하진 않아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도움은 되실 겁니다.